QLD TQQQ 지금 가장 위험한 사람은 하락을 맞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시장이 왜 빠지는지도 모르고 싸졌다는 이유 하나로 다시 매수 버튼을 누르는 사람입니다. 5월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지수는 올라갔고 반도체는 시장을 끌고 갔고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상승장이 시작됐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 시장이 이상해졌습니다. 코스피는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종목은 빠지고 반도체로 돈이 다 몰리는데 코스닥은 무너지고 환율은 튀고 외국인은 팔고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QLD TQQQ 투자자라면 여기서 제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하락장의 시작인지 아니면 많이 오른 시장이 잠깐 쉬어가는 기간 조정인지 말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빠질 때 공포로 팔고 오를 때 다시 추격하고 또 빠지면 손절하고 계좌가 계속 깎입니다. 지금 시장을 흔드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금리, 환율, 반도체 수급입니다. 먼저 금리입니다. 최근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불편했습니다. QLD TQQQ는 금리에 민감합니다. 금리가 튀면 나스닥 성장주가 눌리고 나스닥이 눌리면 QLD TQQQ는 훨씬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야 할 것은 금리가 높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금리가 여기서 더 위로 튀느냐 아니면 안정되느냐입니다. 지금 중요한 변화는 유가입니다. 국제유가가 120달러 부근에서 69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름값이 빠진 게 아닙니다. 물가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가 부담이 줄면 미국이 금리를 더 강하게 올릴 명분도 약해집니다. 그러면 나스닥에는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QLD TQQQ 투자자에게 이건 중요한 신호입니다. 금리가 더 올라가는 장에서는 공격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금리가 안정되고 나스닥이 다시 21선을 회복하고 그 위에서 3거래일 버틴다면 그때부터는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환율은 아직 불편합니다. 외국인이 팔고 원달러 환율이 튀면 한국 시장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쉽게 못 갑니다. 그런데 환율도 한쪽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수출은 강하고 반도체 수출도 살아있고 하이닉스 ADR 같은 해외 자금 유입 기대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금리를 올리고 미국은 동결적으로 가면 금리차가 좁혀질 수 있습니다. 금리차가 좁혀지면 원화 가치에는 긍정적이고 환율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렸느냐가 아닙니다. 그 이후 환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금리를 올렸는데 환율이 꺾이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압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환율이 꺾이고 외국인 매도가 줄고 반도체가 다시 버티면 한국 시장 분위기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은 QLD TQQQ에도 간접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중심이 결국 AI, 반도체, 빅테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만 보고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에서 진짜 중요한 건 금리 한 번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미국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줄이느냐입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계속하면 반도체 수요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금리 부담 때문에 데이터 센터 투자 줄이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면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는 단순 조정이 아니라 사이클 훼손입니다. QLD TQQQ를 들고 있는 분들은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주가가 빠진다고 전부 위험한 게 아닙니다.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하락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추정치가 꺾이고 빅테크 투자 계획이 줄고 반도체 수요 전망이 무너지면 그건 도망가야 하는 하락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보다 이유를 봐야 합니다. 왜 빠지는지 봐야 합니다. 차익 실현이면 반등 때 정리할 것과 더 담을 것을 나누면 됩니다. 사이클 훼손이면 미련 없이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 반도체가 중요한 이유는 주도주 조건을 거의 다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성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큽니다. 실적이 나옵니다. ETF 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ETF 수급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개인 자금이 ETF로 들어오고 ETF가 다시 현물을 사면서 주가를 밀어 올리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래서 QLD TQQQ 투자자는 반도체를 계속 봐야 합니다. 나스닥이 살아나려면 빅테크가 살아야 하고 빅테크가 살아나려면 AI 인프라 투자가 유지돼야 하고 AI 인프라 투자가 유지되려면 반도체 수요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소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돈을 벌고 있고 공급이 부족하고 증설 스케줄을 앞당기고 있다면 장비와 소재와 부품 수요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27년부터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장비 발주 사이클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주가는 항상 실적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지금 당장 공장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시장은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를 먼저 반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이 무섭더라도 반도체 사이클이 살아있다면 무조건 도망칠 장은 아닙니다. 다만 QLD, TQQQ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좋다고 해서 레버리지를 아무 때나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 제일 위험한 건 뒤늦게 레버리지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TQQQ는 특히 짧게 봐야 합니다. 들어간 뒤 3일 안에 방향이 안 나오면 내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수익이 나면 일부 챙기고 손실이 나면 기준선에서 줄여야 합니다. 손실이 2%에서 3%로 커지기 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수익이 3% 나오면 일부 익절하고 5%에서 7% 구간에서는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이 장에서 TQQQ를 오래 들고 가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QLD는 TQQQ보다 여유있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나스닥이 21선을 회복하고 3거래일 버티고 거래대금이 살아나는지 봐야 합니다. 61선까지 회복하면 그때는 반등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21선도 회복하지 못했는데 그냥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들어가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7월 시장은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뉴스에도 반응이 약하고 반도체는 이미 6개월 가까이 달렸고 거래대금도 줄었습니다. 개인 예탁금도 140조에서 118조까지 빠졌습니다. 이건 시장을 밀어올릴 유동성의 힘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급하게 돈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루 오르면 따라 사고 다음날 빠지면 손절하고 다시 오르면 또 따라 사는 방식으로는 계좌가 버티지 못합니다. 지금은 오르는 날 흥분해서 사는 장이 아닙니다. 빠지는 날 천천히 쇼핑 리스트를 보는 장입니다. 7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는 급하게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월말로 갈수록 이벤트가 많습니다. FOMC, 빅테크 실적, 반도체 수급, 환율 반응, 이 4가지가 다시 방향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전까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내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겁니다. 더 살 종목, 줄일 종목, 버릴 종목, 새로 담을 종목을 나눠야 합니다. QLD, TQQQ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버티는 게 답이 아닙니다. 무조건 손절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기준이 답입니다. QLD는 나스닥 21선 회복 후 3거래일 유지, 거래대금 증가, 반도체 반등, 환율 안정이 같이 나올 때 분할 접근입니다. TQQQ는 더 엄격해야 합니다. 21선 회복, 전고점 돌파, 거래대금 증가, 이 3가지 중 최소 2가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갔으면 3일 안에 방향이 나와야 합니다. 방향이 안 나오면 줄여야 합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언젠가 오르겠지, 이 생각으로 TQQQ를 들고 가면 위험합니다. 내 돈이면 기다릴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빚으로 샀거나 레버리지로 무리하게 들어갔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이 언젠가 올라가도 내 계좌가 그때까지 버티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률보다 생존입니다. 계좌가 살아있어야 다음 상승장에서 다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겁먹을 장도 아니고 흥분할 장도 아닙니다. 확인할 장입니다. 금리는 더 튀는지 봐야 합니다. 환율은 꺾이는지 봐야 합니다. 반도체 실적 추정치는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빅테크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되는지 봐야 합니다. 나스닥은 21선을 회복하는지 봐야 합니다. 이 5가지가 확인되면 QLD는 천천히 담을 수 있습니다. TQQQ는 짧게 들어가고 짧게 나와야 합니다. 이번 7월 조정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가장 빨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오래 버티는 사람도 아닙니다. 무너지는 하락과 쉬어가는 조정을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QLD, TQQQ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없이 잡으면 인생을 흔드는 도구가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 다음 상승장에서 웃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